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2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1일 거래량 대폭발하고 있는 요즘 많이 놀라셨죠? 네, 놀라지 마세요. 자, 몇 가지 뉴스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인생이 더 중요하다. 나스닥 때문에 우울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블랙 먼데이? 예, 블랙 먼데이를 유발하기도 했고, 나스닥이 오르면 내 덕분, 떨어지면 인생이 더 중요. 자, 아파트 이거 거래량 폭발했던 것은 근래 들어서 금리가 이제 계속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요. 생각보다 금리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2.75에서 대출금리 4.2에서 4.5%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 올해 한 번, 두 번 더 내려도 뭐 4%에 가까운 대출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토지 허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 미쳤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근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보면요. 주담대 받으려고 하면은 다주택자 주담대 여전히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1주택자 주담대 마찬가지. 만기도 뭐 40년, 50년 이런 거 잘 없습니다. 하나은행 40년 있는데요. 막상 가보면 금리가 좀 높을 거예요. 그 다음 여러 가지들 여전히 대출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 대구 수성구 추풍낙엽, 부산 해운대도 추풍낙엽, 서울 강남 상구만 좀 삐까반짝 하는 그 수준이지 그 외에는 서울도 뭐 그닥입니다. 사실. 예. 부산 해운대구 뭐 잘 나가는 동네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동 광주 봉선동 남구 울산 신정동 세정 나성동 등등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뭐 저수지 이론 막 하면서 결국 야 인기 있는 동네로 다 모인다. 부산 봐라. 부산 어디가 인기 있어. 여기 다 모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저수지는 부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은 뭐 학원비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 심각한 상황이죠. 자,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점점 테크 산업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선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가전도 아닙니다. 점점 중국의 힘에 좀 밀리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조선 하나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다음 오늘 뉴스 보면 또 다릅니다. 포항도 힘들어지고 이 철이 많이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머지 뭐 기계 산업이나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조선 그나마 좀 괜찮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선은 또 중국에 발리고 있어요. 뭐 2017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뭐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을지 모르지만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한국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고부가 가치 선박 뭐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양이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무너지는 기술 안타깝습니다. 뭐 공대생 숫자가 중국 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우리의 15억 대 5천만 하면은 몇 배죠 이거? 5천만 15억 30배 차이 나요. 30배? 공대 졸업생도 30배 차이 납니다. 공대 졸업생도. 근데 중국에 공대 가는 사람은 제일 똘똘한 사람들. 우리는 의대로 가지만 중국은 공대로 많이 가니까요. 공대 졸업생이 30대인데 그 많은 머리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중국 축구야 뭐 그렇지만 나머지 기술 분야에서는 다르더라. 무너지는 기술 안타깝습니다. 맞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테크는 아니지만 이 재테크. 테크한 연후에 재테크를 하라.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재테크만 꿈꾸고 있으니 이 테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거래량 많이 놀라실 정도인데요. 서울의 거래량 2월달 거래량 5천 건에 육박할 정도. 거래량 터집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문제되나요?
예, 작년에도 서울 그 잘 나간다는 서울도 3개월 차나 반짝하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출 금리 좀 낮아졌다고 자 대출 막 낸다? 그러면 바로 이거 거래량이 그 다음에는 꼬라박을 수밖에 없다. 왜? 대출 총량제 때문에. 올해 대출 총량 규제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거래량이 더 많아 보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 실질 거래량 증가분은 1473건. 요건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1473건이고요. 아파트 투미 자료 기준으로 제가 요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합산했는 거래량은 1678건. 무려 200건 가까이 거래가 더 많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 몇 사례만 가지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지역, 대구의 수성구 지역의 거래량을 보면은 22건이라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건들이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등기 완료 있죠. 작년 12월 달에 거래된 것이 마치 이번에 거래된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같이 합산이 됩니다. 이런 건수들이 몇 건씩 포함되면서 일일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지난주에 200건 가까이 거래량이 부풀려졌습니다. 이 200건은 무엇이냐? 200건이 등기 완료가 되었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투미 자료만 지금 현재 너무 신봉하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거래량 엄청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쿠팡알리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좀 클릭해서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아무거나. 네,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지난주 많았을 때 63,800. 지금 그래도 63,000개 정도 되죠. 문제는 추세가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전세 물량도 연초 대비 늘어나 있는 상태. 줄어들지 않았어요. 입주 물량이 많지도 않고 뭐 하면은 이 전월세 물량도 다 계속 줄어들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월세 물량도 연초와 비슷한 수준,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소폭 늘어나 있는 상태. 부산의 거래량도 실로 대단합니다. 2,000건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까맣게 시뮬레이션 해놓은 부분 있죠. 요게 올해 대출이 풀리면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 뭐 그 정도 수준, 요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700건? 네, 평균적으로 1,700건 정도.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이 2,000건을 돌파할 정도, 2,000건을 돌파할 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2,100건? 많으면 그 정도까지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면 결론은 나중에 작년 말에 이렇게 거래량이 꼬라박았을 때 있죠. 이 현상을 더 빨리 재촉할 뿐이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고 아파트 투미나 이런 곳을 봤을 때 일일 거래량도 많아 보이고 월별 거래량도 많아 보이고 야, 크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 No.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실거주 목적의 구매. 괜찮다. 근데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 한 350만 원 정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집에 살고 비싼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이 나중에 11억, 12억, 13억, 14억, 15억 되면서 그동안 나갔던 비용들을 다 충당해줬던 것은 그건 과거의 시대.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은 조금 더 버틸 거예요. 자, 부산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지난주 거래량이요. 569건으로 제가 집계를 해놨습니다. 제가 방송은 뭐 이틀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지만 자료는 매일 만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요 숫자 합계는 569건이었습니다. 요 등기 완료 거래 건수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184건 그리고 왼쪽에는 337, 341 요거 두 가지를 더하면 625건, 525건이죠. 근데 지난주 거래량은 569건으로 집계되었단 말이죠. 대충 한 40건 정도가 부풀려져 있죠. 그래서 1일 거래량 기준으로 40건이면 여기 10개 빼고 여기도 10개 빼고 여기도 10개 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투미 자료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거기도 아마 자료의 정확도는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늘어나는 거래량은
대출을 미리 다 땡겨서 써버리는 거래량이라면 연말이 되면 갈수록 점점 더 시장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가지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4억 정도 수준, 서울의 3분의 1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네. 부산에 뭐 3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치면은 이거 90억짜리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도시가 부산이다 보니까 32억. 이 아파트가 대구로 내려오면은 뭐 한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가격, 그 정도로 형성됩니다. 딱 인구 대비 가격이 희한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니 저평가니 그런 거 없어요. 부산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대구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세종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거래량 한번 폭발하고 나면 쪼그라들고, 폭발하고 나면 쪼그라들고, 뭐 빨리 폭발하냐 늦게 폭발하냐 그 차이지, 올해 주담대 부분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돈은 한 60조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앞부분에 당겨 쓰냐 나중에 쓰냐. 그래서 뭐 거래량이 폭발하고 가격이 오를까봐 뭐 조마조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300건 또 돌파했네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땡겼으면 나중에 없다. 나중에 국물도 없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짚어볼게요. 요거 30억 빼고 직거래 건수 2건 빼고 10억을 넘어가는 거래 그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명확한 차이는 작년에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그리고 고가 아파트가 같이 움직이면서 지방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도 같이 움직였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서울에도 초고가 아파트만 이렇게 막 신고가를 갱신한다든지 요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마치 그거 같죠. 서울 아파트 다 잘 나간다. 그러다가 뭐 강남 3구 잘 나간다. 뭐 이러다가 뭐 그냥 강남 어디 서초구가 잘 나간다. 이러다가 서초구에서 어디가 잘 나간다. 어디가 잘 나간다. 거기 범위가 점점 좁혀지죠. 딱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곳, 딱 거기 초고가 아파트 그 아주 일부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서울의 부산의 고가 아파트 시장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산의 고가 아파트가 저수지가 아니더라.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저수지더라. 앞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요. 가격 실거래 가격은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여기 요 숫자 고점 대비 하락률 요거 살펴보시고,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쭉 보시다가 하락률, 내가 사는 동네 나왔다 하락률, 이렇게 빠르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 가격 지나가는 정도.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제 영상 그 제목 부분 눌러보시면은 설명 부분에 돈보 사이트라든지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4억 5억 대출 냈는 사람, 고정금리로 대출 냈는 사람, 금리가 높아서 아우성. 과거에 변동금리로 대출 냈는 사람, 지금 대출 갱신되면서 2년 전보다 한참 높은 금리죠. 2%, 한 2.7% 정도로 대출 냈던 사람들 갱신하면 4.2% 정도. 금리 부담이 한 3, 40% 정도 더 높아져 버립니다. 0.5% 그 기준금리가 0.25, 0.5 뭐 이렇게 뭐 변동되지만 우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의 증가폭은 그렇게 높습니다.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거 많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가 6자로 시작하는 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30% 이상 떨어졌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1월달, 23년 10월, 22년 10월부터 시작돼서 가격이 막 30% 이상씩 갑자기 폭락했던 시장. 그리고 5%, 10% 반등했지만 지금 가격은 그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던데요? 님이 보고 있는 아파트는요, 남들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관심이 높을 확률이 있는 아파트, 가격도 더 잘 버티고 호가도 더 잘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실거래가가 쭉쭉 치고 나가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거래 가격 오늘 많아서요,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 쭉 내려가시다 보면 24년 10월 1일자 거래 보이시죠? 이게 마치 이번에 나온 실거래 건수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때 거래가 되고 24년 10월 달에 거래가 되고 아마 오늘자로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이 거래량으로 포함되어서 거래량이 조금 과다 계상되는 경향이 있다.
예,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져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도 보면 24년 10월 12일자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예, 등기가 이때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건수가 계속 나타나다 보면은 1일 실 거래량을 체크를 매일 하시는 분 같으면은 와, 거래량 대박이네. 갑자기 정말 많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11월 28일자 거래 눈에 띄시죠? 1월 17일자 거래 등등 하루에 이런 것들이 한 10대 건씩 섞여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12월 29일자 거래 이렇게 따문따문 있습니다. 12월 5일자 거래 이해되셨죠? 네. 많이 놀라실 필요 없다. 조급하실 필요는 더욱더 없다. 왜? 대출 다 막혀버리죠?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물건 안 팔리죠? 그러면 더 싸게 줍줍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분양권 거래도 보시면요. 어제 25건이 거래된 것처럼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량 늘어나는 것은 11건. 여기는 거래량 늘어나는 게 12건. 23건이잖아요. 근데 여기 25로 표시되어 있죠. 한 2건 정도가 아마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그런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2월달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나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려면 지금 매매 거래량이 2,000건 정도 수준, 전세 거래량이 3,400건이죠. 시장 분위기가 진짜 좋을 때는요. 전세 누가 들어가? 사면 오르는데 매매 거래량이 막 6,000건, 7,000건 나오면서 이 전세 거래량을 압도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더라.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